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도 우성님의 부의 본능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의 생각과 더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고요.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입니다. 이 쾌락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쾌락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를 실험 전에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다음에 식탁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 앞에 빵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지금 빵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안 먹고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빵을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몰래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쾌락 본능에 따라서 날름 빵을 먹어버렸고, 또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빵을 하나 더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참고 기다리는 아이는 일부러 눈앞에 빵을 쳐다보지 않으려 딴 곳을 보기도 하고, 또 유혹을 참느라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 임한 아이들은 그 뒤로 성장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쾌락 본능에 따라서 빵을 바로 먹어치운 아이와 참고 기다린 아이는 놀랄 만큼 성취도가 달랐습니다. 기다린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잘했고 사회 적응성도 좋았고 나중에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사람들은 타고난 쾌락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쾌락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은 바로 빚을 갚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 연 25% 수익률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현금 서비스 이율이 약 28%죠. 연 28%의 빚을 지고 있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알거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빚 있는 사람은 언제나 허덕이고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이 복리 효과가 빚 있는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또 고생하는 건 싫어하죠. 그래서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00cc급 차량의 경우 1년간 유지비가 약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더하면 연간 비용이 약 800만 원 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5년이 지나면 약 4천만 원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돈으로 저축을 한다면 직장만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좀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매년 80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한다면 약 2억 원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게 100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초단타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이 초단타 매매로 성공하기 어려운 거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의 피를 빨아가는 이런 증권 거래 시스템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초단타 매매자들은 증권사 직원과 회사를 먹여 살리는 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왜 만나면 실전 투자 수익 대회를 개최해서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 말죠.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인간의 바로 근시안적 본능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거대한 증권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눈치 못 채게 조금씩 피를 빨지만 결국엔 모든 피를 다 빨아먹고 마는 거머리 같은 증권 시스템 때문입니다. 케인즈와 워런 버핏은 단기 투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고요. 단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철저히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죠. 돈 모으기가 힘들고 돈만 생기면 쓰고 싶어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에는 근시안적 행동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저축보다 소비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빚을 낸 돈은 겁먹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겁먹은 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빚 내서 투자하는 건 핸들에 칼을 꽂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가 안 난 건 단지 운이 좋아서일 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빚 내서 사업하다가 회사가 망해도 출자한 주식만 날리면 되고 나머지 개인 재산은 날리지 않는데요.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손실의 폭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모든 빚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언제나 빚내서 투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업들마저 무차입 경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은 앞서 10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 한 번의 실패로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빚을 내도 되는 경우는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집을 사는 경우라도 대출금은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월 수입의 3분의 1 이내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파트를 자주 사고 팔고 하는데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아파트를 그냥 보유한 것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괜히 양도세와 취득세로 세금만 빠져나가고 사고 파는 세금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때는 오랫동안 보유하면 자연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저의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데요. 아파트를 잘 골라서 장기 보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근시안적 본능은 주로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바로 인간의 약점인 근시안적 본능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기로 가는 자동차, 물을 연료로 해서 불을 피우는 난로, 연료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엔진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맙니다. 이들 사례는 전부 실제로 사기꾼들이 해먹는 수법이고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누르고 또 빚을 내서 하는 투자를 지향하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